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 트렌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두쫀쿠, 네. 두바이 쫀득 쿠키 요거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혹시 드셔보셨어요?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신세계된데요. 신세계.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네네. 이게 이 정도 가격까지라는 좀 물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긴 그렇죠. 합니다. 요즘에 구할 네. 수가 없어요. 네, 요즘 디저트 트렌드의 핵심 축이 정말 이제 두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열풍의 중심에 바로 말씀 주신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이죠. 요게 있습니다. SNS를 켜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할 것 없이 이 쿠키를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단면을 보여주는 인증샷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SNS상만의 인기는 아니고요. 요즘 전국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 샵이나 카페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백 명이 몰리면서 한두 시간 대기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디저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두쫀쿠 맵이라고 불리는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지도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판매 매장을 알려주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네네. 그래서 판매 여부, 또 재고 상황 이런 것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택시 예약 앱도 아니고 요 간식 하나 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앱까지 만들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가 붙는데 사실 두바이에 두바이 쫀득 쿠키는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두바이 초콜릿의 한국형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 중동 두바이의 한 초콜릿 브랜드 제품을 먹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듬해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좀 중동식의 얇은 국수면인 이 카다이프와 또 선명한 피스타치오 초록색 이 빛깔이 결합된 비주얼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빠르게 관심을 끌었죠.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인기였던 게 제가 당시에 네이버 검색량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정말 수직으로 솟았다가 수직으로 꺾이는 압정형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아, 그 두바이 초콜릿이요? 네네네. 아, 요즘엔 또 많이 안 찾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고 빠르게 소비된 트렌드였는데 이 두바이 초콜릿의 진화 버전이 두쫀쿠입니다. 이 두쫀쿠 같은 경우는 그 맛에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쫀득함을 더한 게 핵심인데요. 요 카다이프라는 이런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같이 섞어서 마시멜로로 감싸서 카카오 가루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쫀득한데 먹으면 그쵸. 바사사삭하는 이런 재미있는 식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네. 놀라운 건 이 두쫀쿠 검색량이 최근에 이 전성기 때 두바이 초콜릿을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보다 이제 대세는 완벽한 이 두쫀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두바이 초콜릿 당시보다 훨씬 더 열풍이 센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또 한국인 입맛에 맞게 찹쌀떡처럼 이제 또 맛있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두바이 쫀득 쿠키는 K푸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또 수출까지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의 마트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한글로 써진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맛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두쫀쿠와 동일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사실 이 중동의 재료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이 디저트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라고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묘사를 해드리면 크기가 진짜 찹쌀떡 하나만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가 최소 7,500원 하더라고요. 네, 어디선 맞습니다. 9,500원이라고 하고 네. 짜장면 아니면 국밥 한 그릇보다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가격은 정말 비싸게는 10,000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의 피스타치오와 수입 카다이프를 쓰고 또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야 하는 이 수작업 공정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오죽하면 한 유명 유튜버가 이 두쫀쿠 한 알이 10,000원이면 대한민국 집값보다 큰 문제다라고
네, 일침을 가한 영상이 또 조회수 500만을 넘기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두쫑쿠 14알이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두쫑쿠가 하나의 화폐 단위처럼 쓰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면 두쫑쿠 14개다. 뭐 애플 주식은 두쫑쿠 30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두쫑쿠로 환산해서 비교하면서 마치 화폐 단위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저항감을 좀 유의로 승화시킨 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00님이 탕후루처럼 여기저기 이제는 탕후루는 이제 여기저기서 안 보인다. 네네. 탕후루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사람들이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두쫑쿠에 열광하는 이유를 좀 파헤쳐보죠. 네, 물론 사람마다 입맛과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SNS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반전 식감입니다. 이 SNS에서 흔히 두쫑쿠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부모님 세대에게 이제 두쫑쿠를 드시게 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 뭐 모래냐. 입안에서 모래가 씹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식감은 좀 그렇죠. 네네, 저도 낯설죠. 처음엔 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걱서걱 바삭바삭한 이 소리가 ASMR 콘텐츠로는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만족시키는 디저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먹방을 넘어서 좀 참여하는 재미가 있는 콘텐츠가 많이 생성된 디저트입니다. 매장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끼리 어디가 더 고소하냐, 어디가 더 촉촉하냐 하면서 순위를 매기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콘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또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홈 베이킹 인증도 이어지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1470님이 두쫑쿠는 놀랍지 않다고요. 이태리 타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잘 팔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어떤 장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두쫑쿠의 진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이제 안착했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여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이 두바이를 활용한 라인업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또 로컬 카페, 이 지역들 카페, 또 베이커리, 떡집 이런 모든 매장들이 트렌드에 민감한 편의점까지 가세해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두쫑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모양은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찹쌀떡 같이 생긴 모양일 네. 텐데요. 최근에는 기다랗게 말아낸 두쫑쿠 김밥도 나오고 있고요. 김밥이 진짜 김밥이 아니고 길게. 모양이 길게 말아낸 두쫑쿠 김밥이라고 불리고요. 또 최근에는 굵고 통통한 두쫑쿠 통대창, 네, 또 돌돌 말린 수건 케이크 모양의 두쫑쿠 수건 케이크까지 생김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변주의 민족이에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붕어빵 두쫑쿠, 뭐 호빵 두쫑쿠, 와플 두쫑쿠 정말 다양한 두쫑쿠를 또 접목하면서 각종 변형 메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응용하는 능력은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식품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두쫑쿠를 활용해요? 네, 이게 디저트를 구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가져야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두쫑쿠 모양의 키링이 또 인기를 끌고 이거 먹는 있어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는 모양만. 먹지는 못하니까 키링이라도 가져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쫑쿠 모양의 키링도 인기고요. 또 피스타치오나 초콜릿 컬러를 활용한 네일 아트도 네, 요즘 네. 나타나고 있고 또 패션 아이템, 또 피스타치오 향 향수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SNS 상에서 얼굴이 두바이 쫀득 쿠키로 변하는 카메라 필터까지 등장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이 두쫑쿠로 바꿔 찍는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먹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좀 안착한 셈인데요. SNS에서 관련 콘텐츠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먹거리 하나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난리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두쫑쿠 팔면서 그래도 좀 돈 좀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커피숍 카페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뭐
국밥집에서도 팔고 국수집에서도 팔고 그런다면서요. 네, 스시집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게 불황기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구원투수 역할로 이 두쫑쿠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 공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제조 시간이 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배달 앱을 켜서 두쫑쿠 혹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검색해 보시면 카페뿐만 아니라 감자탕집, 네. 라면 가게, 뭐 국밥집, 스시집 다양하게 쿠키를 팝니다. 이른바 미끼 상품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순댓국밥 한 그릇 주문 시에 두쫑쿠 한 개 구매 가능.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 옵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쫑쿠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순댓국밥도 먹어야겠고 또 디저트로 요거까지 한번 주문해볼까 하면서 이 배달비도 아끼고 귀한 디저트까지 한번 해결할 수 있으니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나 봅니다. 이거 끼워 팔기 아마 대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좀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심정이 또 이해도 갑니다. 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이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 또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매출도 이 두바이 초콜릿 매출 자체도 쏠쏠하지만 요걸 사러 오는 소비자가 다른 제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좀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두쫑쿠 팔아서 좀 많이 남을까요? 마진율은 어떨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또 함정입니다. 그래요? 네. 반대로 그래서 판매를 포기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또 마시멜로 가격이 최근에 폭등했어요. 정말 3-4배의 가격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수급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급감한 상태인데요. 이미 디저트가 사실 많이 비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또 이제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요. 세금 폭탄 우려를 좀 사업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금이요? 네, 이 단기간에 매출이 폭등할 경우에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지 않은데 매출이 폭등하게 되면 이 연매출 기준을 초과해서 좀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판매를 포기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짝 유행에 동참했다가 이런 실질적인 걱정들이 좀 많이 우려돼서 판매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은 얼마 안 남는데 매출만 늘어나서 네네. 세금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오진아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호기심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김태현님이 철물점 아저씨도 우리 가게도 팔아볼까 했다는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5663님은 원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유행입니다. 영원할 리는 없고 네. 뜨거워지는 디저트도 그동안에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간판이 바뀝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자 막 하면서 탕후루 매장이 넘쳐났는데요. 공급 과잉과 또 건강 우려로 인기가 순식간에 식었고요. 또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요아정이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수 이런 브랜드들,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었는데 또 나만의 꿀조합을 이렇게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다음에 또 인기를 끈 것이 두바이 초콜릿이었고요. 이 역시 6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두쫑쿠 열풍이 다시 찾아온 건데요.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 소비자들에게 디저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못한 이 귀한 경험을 사는 일종의 경험 자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 독특함, 한정성 요 3가지가 사라지는 순간 트렌드도 같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번 두쫑쿠 같은 경우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계속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열풍은 단순히 특정 하나의 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또 홈베이킹이나 굿즈 이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강력한 디저트가 나타나면 두쫑쿠 트렌드는 금세 잊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 탕후루가 됐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됐잖아요. 막 억대로 가게를 차려서 했다가 그 리스크를 지고 유행 끝나면 접어야 했던 것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두쫑쿠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에 들여다만 놓고 판매하고
나중에 유행 끝나면 그 아이템만 접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리스크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